아무래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여러 핵심 내용 중에 논란이 됐던 건 우리나라가 이제 범죄 수익도 추징하지 못하는 나라냐, 검찰이 계산한 7천억 원대의 부당 수익도 가져올 수 없냐, 이 논란이었는데, 이 논란 추징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맞부딪혔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한테 안겨줬잖아요.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합니다.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이거는 저는 평생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거 맞아 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이 이 사람으로 뺏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과거의 조국 사태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국 사태 2 그거보다 100배 더 심합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어제는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와 정성호 장관이 맞붙었다며 오늘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날선 공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국 비대위원장 오늘 본인이 이제 법대 교수 티 안 내려고 하는데라는 전제를 달면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국가가 몰수 추징 불가한 사건이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맞받아쳤어요. 법조 쪽에서는 또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교수 잠깐 해봤지만 저도 교수 티 안 내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님은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조국하고 한동훈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 공통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10년 선후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와 검사의 차이는 있지만 조국 대표가 무슨 교수했었습니까? 형법 교수했으니까 나름 둘 다 형사법 관련해가지고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형법의 기본 원칙인데, 그 사이에 어떤 법이 생겼냐면 오늘 조국 대표가 인용한 부패재산 몰수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거기 6조에 보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와 추징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범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한 다음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그럴 때에는 국가가 몰수 추징해 해가지고 그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부패재산 몰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학 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판사가 하는 거라고요. 저 1심 재판부의 말도 저희가 화면에 잠깐 띄워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국 대표는 내가 서울대 법대 교수고 다 판사들도 다 내 제자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판사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428억 그 검찰이 김만배 씨한테 청구했던 게 추징해달라고 청구했던 게 6,111억이었지만 그 법원에서는 428억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국 전 대표가 이게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한 5억, 10억 정도만 돼도 사실 어떤 부담이 되냐면요. 인치대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인치대라는 건? 인치대라고 하는 건 법원에다가 소송할 때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천억 막 그렇게 되면요. 인치대만 몇십억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남시가 민사소송해가지고 몇천억을 갖다 청구한다고 했을 때 그럼 몇십억 들여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이 소송 제가 봤을 때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치대만 날리고 거기에다 또 뭘 날리냐면은
패배한 그 사람은 원고 승소한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성남 도계공이 소송 잘못하면요, 예. 김만배 씨한테 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현실과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혁진 변호사의 논평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았고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틀렸다. 모르겠어요. 조국 비대위원장의 말에 또 추가로 덧붙일 게 있으면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 반론 차원에서 또 만나볼게요. 김준욱 대변인. 근데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는 어제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총 얘기를 두고 한판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추미애 그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또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동훈 전 대표보다 지금이 예. 더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예. 두 분의 뭐 관계는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뭐 앙숙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굉장히 간결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지금 좀 전에는 추징금 문제였습니다만, 예.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에 재임하던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징계 사안,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금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그 장관 재직 시절에 예. 모든 사안을 다 상소 포기까지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본인은 23년도 12월 21일에 장관직을 사퇴했고, 예. 그리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예. 23년 12월 29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주장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본인은 정말로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두 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날선 설전들 말고도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데 목이 맸네요.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걸 겁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의 얘기. 아니 부당이익 환수 못하는 거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7천억 민사소송,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면 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 의원을 전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웬 말이냐?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의 이름 뒤에는 수많은 주민들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저 돈 7천억 원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대장동 주민들의 피눈물이 어린 그 7천억 원을 범죄자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당군 이래 최대 범죄인 대장동의 공범입니다. 1,600억 가까이를 지금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김만배 씨가 이게 동결된 자산이 풀리면 그 예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되고, 있는 부동산 팔아도 되고, 요새 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다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성남의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두 의원이 이렇게 범죄 주머니에 털어준 이재명 정부는 공범이고 대장동 범죄자들이 7천억을 다 먹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이동학 의원님,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민사소송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는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만 보신 분들 다 봐도 실제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쇼핑 다녀도 이거 동결 풀리면 나중에 김만배 씨가 5천억 그냥 다 써버리면 이거 뭐냐. 민사소송을 해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져도 차일피를 미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정성호 장관이 뭔가 준비 안 된 발언을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검찰이 처음부터 환수할 의지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밑자금으로 가져와서 예. 사실상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보증을 서줬던 게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 근데 예금보험공사는 지금 채권만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 있고 또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게 남욱 변호사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징 대상금이 지금 천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 것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어쨌든 추징을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5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추징을 했는데도 사실상 그 금액이 검찰이 제시한 그 금액이 제대로 있지도 않거나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지? 사실은 그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 제대로 된 특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7,8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고요. 예. 처음에 지금 법원에서 473억 추징금 정확하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예. 법원에서 왜 그럼 473억만 확정을 했을까요? 예. 이게 뇌물성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검찰이 10수년 전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남시 쪽은 아예 이제 이거를 그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얘기, 이거 결국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영원히 국가가 이거를 못 돌려받은 큰 문제 아니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설전 얘기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고하는 분들 홀대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경주에 파견된 경찰관 분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절대 안 되는데 이게 뭐 진짜 90년대든 2000년대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문제겠죠. 개발해서 외국인 더 많아지면 종묘도 발전할 거다. 이제 오세훈 시장 말에 힘을 실어준 댓글이고요. 한 달 만에 또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앞으로 나아가죠. 언제까지 내란대란 합니까? 댓글 5개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